안녕하세요. 6월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4.15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총 정리를 세부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4.15 부정선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진행 방법으로 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선거인 명부 조작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뭐 신중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전투표율이 27%라는 지나치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투표자 수를 부풀려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조작 과정이 있는데 1번에서 전산상으로 투표자 수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표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풀려진 표수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자 분류기를 통하거나 이제 그 분류기를 해킹을 해서 세밀하게 후보자별 득표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선거인 명부 조작 과정인데요. 선거인 명부 조작 과정에서는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영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무선 통신 장비 자체가 이 명부 단말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명부 단말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명부 단말기에 무선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킹을 하게 되면 명부 단말기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건 ERP와 같은 그런 단말기가 있어서 이게 아마 여기 명부 단말기에서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중앙선관위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이 사이에서 패킷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이제 득표자 수를 뭐 2배씩 부풀려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진행됐던 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작업입니다. 신중동의 경우는 이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7,000명 정도가 투표를 한 걸로 보이는데 18,210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선거인 명부가 부풀려지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진행이 됐고 이렇게 명부 단말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투표자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투표지를 인쇄하는 인쇄뷰가 있고 투표지를 이제 투표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는 서른 의원이 있네요. 서른 의원이 받아서 이 투표함에 집어넣게 되죠. 그럼 이 집어넣은 투표함은 이 투표함이 이제 선관 2로 되어 있네요. 선관위 물류창고로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제 이상한 CCTV도 찍혔는데 이 물류창고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프라인 조작 과정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4월 15일 성북구 을 개표장에서 나온 자료인데 투표지 분류기가 작동을 안 해서 이제 투표지를 재정렬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가 여러 장이 지금 발견이 됐던 거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이제 증거물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남양주, 그러니까 하면 되겠지에서 이제 방송해 주신 내용인데, 남양주 태영물류 선관위 물류창고 근처에서 이제 무더기로 만년 기표 도장하고 인주,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봉인하는 봉인지가 무더기로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이것을 하고 지금 선관위 물류창고 내에서 관내 사전투표함에 이분이 들어와서 지금 봉인에 사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 밖에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작업은 이런 투표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생명의 항해 TV에서 방송을 해주신 건데, 관외 사전투표가 우체국으로 모이는 그 과정에서 누구도 그 우체국 내부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서양기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송장 번호 하나를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뭐 1초 안에 배달이 되는 그런 투표 용지들도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거 보존 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 투표 봉투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면 물류의 이동 경로가 정확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 봉투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로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된 오프라인 조작 과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개표소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함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투표함에 모인 곳에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당일 투표함도 모이고 사전 투표함도 모이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도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 모여서 계함부, 분류부, 계함부가 있고요. 이런 데는 이제 계함부인데 여기 분류기가 있잖아요. 이 분류기에서 분류를 진행한 후에 이쪽 집계부로 들어가서 집계를 하고 이제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장의 공표 후 상황표에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표소로 이 투표함들이 전달이 되는데, 계함부에서 계함을 한 후에 이렇게 분류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온라인 조작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주요 굉장히 큰 증거물 중 하나가 개표 전에 이근영의 SNS에 올라온 건데요. 이 사람이 개표 방송을 이제 유튜브에서 진행을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 이제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에 김남국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까면은 이제 이긴다고, 사전투표를 까면 김남국 후보가 이기고, 또 어디서 사전투표를 까면 이긴다고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이 이근형이라는 사람의 SNS에 남겨진 내용이 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올렸다가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63석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17석까지 포함하게 되면 180석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맞췄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SNS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투표 전에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함수들을 집어넣은 거죠. 서울, 경기, 인천이 확률적으로 63대 36이 나오게 들어가는 그런 조작값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의 그 비가 민경 의원님의 지역구에 따르면 0.39의 비율로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그런 확률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제 조작 함수를 집어넣음에 따라 조작값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게, 무효표나 2번 후보의 표를 1번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증거 자료에서는 101까지만 올라가고 나면, 그러니까 2번 표죠. 2번 후보의 표가 101까지 올라간 후에
계속해서 미분류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미분류로 계속 빼게 되면 미래통합당 참관인들이 분류표가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돌아가는 순간에 1번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에 1번으로 무효표나 2번 표를 이렇게 계속해서 빼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조작 함수가 이 분류기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기에는 STM32F10103RET6라는 굉장히 고성능의 ARM CPU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MCU CPU가 고성능 MCU CPU가 장착되어 있는 이 분류기인데 여기에 또 다른 시어브 게이트라는 칩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을 거의 컴퓨터가 이제 바깥과 안과 이제 다양하게 연결을 하면서 이제 조작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고성능의 컴퓨터를 이 분류기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컴퓨터까지 있어서 이 자체는 사실 통신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이 이제 계습으로 여기에 이제 프린트가 되면 이제 상황표를 이제 계수 집계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분류기 자체가 이제 선관위 서버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이제 직접 넣어서 선관위 서버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이제 15분 빨리 집계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선관위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표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 권한이 있거나 이것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데이터는 마음대로 사실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먼저 나오게 세팅이 됐다는 것은 이게 일부 지역,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이 세 군데에서만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세 군데에서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작값을 넣어서 조작을 진행하고 있는 해커라든가 이제 조작의 주체들이 봤을 때 이게 조작이 잘 되고 있는가를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일로 바로 이제 분류부에서 바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다면 집계 개수부를 통한 후에 이제 위원장의 공표 후 개표 상황표로 상황 보고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는 뭔가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에서도 직접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확인을 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류부에서 이제 참관인들이 이제 이상한 점을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게 이제 부여 개표소의 모습인데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하면 되겠지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참관인 그 2번 표가 계속 1번 표로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던 내용이고 이때 145표 정도의 표를 집어넣은 후에 돌렸는데 거의 이제 한 100표 정도가 차이 나게 나왔다. 100표가 1번 표로 들어갔는데 뒤집었더니 오히려 이제 정진석 후보가 11표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기사의 내용인데 그 현장의 모습이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본 후에 컴퓨터를 끄고 다시 돌려보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온 것은 이제 분류기의 전원을 껐다가 켠 후 재분류를 진행했던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이 부여 개표소인데 정진석 후보가 원래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당락이 뒤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조작이 된 부분에서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이제 서버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당락이 뒤바뀐 곳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뭔가 이제 통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여기 보였다시피 63대 36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선관위 서버에 남아있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월터 미베인 교수인데요. 월터 미베인 교수도 이제 와세다 대학교의 정훈 교수님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이포렌직스라는 부정선거 탐지 모델에 집어넣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탐지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 숫자를 본 후에 와,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렇게 감탄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의 이제 이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부정선거 사례를 8개를 밝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라크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조사는 안 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긴 했어요. 그래도 7곳의 부정을 밝혀내신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지금 와, 이런 숫자는 지금 처음 본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공중파에서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중파에서 진행이 됐다면 저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증거 자료를 모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봤을 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과정이 진행이 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방법대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나는 이거를 보시고 웬만큼 이제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